안녕하십니까. 선소리 방송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간밤에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? 새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그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. 귀성을 아주 안전하게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안락사입니다. 안락사. 뭐 존엄사라고도 하는데 그 참 씁쓸한 이야기인데,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이제 허용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, 그 수상을 일국의 수상을 역임을 했던 그 사람이 평생 반려자였던 부인과 함께 안락사를 통해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그 소식입니다. 참 씁쓸하고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이 총리는 내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네덜란드의 그 수상을 역임을 했는데, 이렇게 그 참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 이렇게 죽음을 그렇게 그 안락사를 통해서 비극적으로 맞이했다는 게 참 인생은 정말 허망하구나,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돈, 명예, 뭐,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,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렇게 그 죽음의 사약이라는 책을 썼는데, 이제 여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, 여기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가면서 언급을 했는데, 그 안락사가 이제 불가피하게 된 것은 요즘에 이제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를 보면은 뭐 스위스가 대표적이고,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부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은 그 스위스 안락사 협회에 가입을 해서 등록을 해서 자기는 나중에 안락사로 인생을 마치겠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, 그리고 뭐 네덜란드도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고,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이렇게 허용하고 있고, 이래서 문명국가, 선진국가에서는 대부분 이제 안락사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안락사가 그 소위 그 연세의료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할머니 그가 그렇게 안락사 논쟁을 붙이는데 그 기폭제가 됐죠. 그 김할머니는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계속 하다가 가족들이 좀 더 이상 뭐 물적 심리적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안락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쟁을 촉발시킨 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소극적 안락사, 적극적 안락사로 보면은 소극적 안락사는 본인이 엄격한 그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 허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안락사가 이제 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가라는 이유를 보면은
아이러니하게도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고령화 사회,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 더 이상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게 되면은 뭐 재정적으로 또 그 심리적으로 도저히 고통을 감당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서는 편안하게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된다. 그래서 올 때는 태어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지는 못하지만은 죽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. 뭐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그 현행법대로 한다면은 물 공급,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양 공급, 산소 공급 세 가지는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이 세 가지는 그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명 치료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물 공급을 위해서 목을 구멍을 뚫은다든지 또 음식을 공급을 해준다든지 뭐 이래서 삭관을 만들고 튜브를 만들고 그래서 온몸에 튜브를 주렁주렁 달고 이렇게 생을 이어가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고승이나 성직자나 이렇게 참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곡기를 끊어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자유의지대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뭐 그 기독교나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생명은 주님이 주신 거이기 때문에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종교 윤리에 따라서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 하게 되고 고통을 이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은 이제 연명치료 거부 의사 표명을 종합병원 큰 병원에서는 그걸 그 처리하는 뭐 부서가 있게 되겠는데 그 연명치료를 뭐 그렇게 거부하는 의사 표명을 분명히 했다 하더라도 막상 현실에 부닥치면은 유가족이 특히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억지로 세상을 뜨게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살려내라 이렇게 울부짖고 아우성을 치다 보면은 또 비록 그렇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목도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의식이 떠나하고 건강할 때 그 전체 가족을 모아놓고 다짐을 받는 그런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런 존엄사를 허용해서 뭐 굳이 그 스위스까지 가서 돈 주고 그렇게 등록하고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국내에서 알아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하루빨리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여러분들 뭐 살아있을 때 정말 건강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. 이렇게 참 요즘에 의료 기술로 생명이 연장되면서 그야말로 무의미하게 고통만 가중되면서 생을 살아가는 것은
정말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건강할 때 여러분들 즐겁게 남을 위해서 베풀고 그리고 자기 하고픈 거 하고 마음껏 생을 누리는 것이 구정이 이제 오늘 마지막 휴일입니다만은 정말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참 총리까지 역임했던 분도 생을 저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,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해서 부인 손을 꼭 잡고 저 세상으로 간 네덜란드 총리 부부를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멍멍해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죽을 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. 정말은 웰다잉 이게 중요하다. 그래서